먼저 보시면 이 세 명이 하고 있는 자세가 같지만 사실 이용하는 메인 축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자세를 가지고 공부방 워크숍 자료도 드렸는데 이 워크숍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웠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운동의 축이라던가 뭐 주동근이라던가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이거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해부학 이론은 조금 공부가 되셨다는 전제 하에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보면, 그리고 저희가 해부학 자료집하고 같이 드렸던 유튜브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걸 보고 또 질문 주신 분도 계셨는데, 유튜브 링크 내에서는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제 후굴 를 할 때, 특히 우르드바 다누라사나를 할 때는 고관절을 축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걸 운동의 축으로 쓰시는 게 해부학적으로 봤을 땐 가장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운동의 축을 사용한 게 요추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운동의 축을 사용한 게 흉추였거든요. 그럼 이 사진을 보고 일단 운동의 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운동의 축을 파악하시는 방법은 이 운동의 몸의 각도, 이 후굴에서는 특히 이 후굴의 이 각이 가장 큰 신체 부위를 찾으시면 돼요. 먼저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기 사진에서 신체의 각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모양이 거의 이렇게 돼 있죠. 이 가슴 쪽으로 많이 밀어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 후굴로 올라왔을 때 이쪽이 가장 뾰족하게 꼭지점을 이루는 거죠. 여기가 가장 높게 올라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명치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 명치는 해부학 용어는 아니고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갈비뼈가 좀 갈라지는 그 부분, 여기가 제일 높은 위치로 올라와 있어서 흉추를 이제 운동의 축으로 사용한 게 보이고요. 명치가 갈라지는 부분의 이 뒤쪽이라고 하면 흉추 편차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흉추에서도 거의 8번, 9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흉추가 12개 뼈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약간 중간보다는 좀 아래쪽을 사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여타 요가 사진들, 자세 사진들, 혹은 요가 디피카 이런 데서 보셨을 법한 자세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보다도 훨씬 더 가슴을 많이 여는 사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주된 운동 축이 정말 거의 가슴으로 이루어지는 자세들도 있고요. 그런 자세의 경우에 명치보다도 운동의 축이 좀 더 높은 거죠. 거의 복장뼈의 좀 가운데 부분, 복장뼈라고 하면 이 갈비뼈들이 연결되는 흉골, 가슴 가운데에 있는 뼈거든요. 이 복장뼈의 거의 중간 부분을 좀 거기를 축으로 많이 써서 하는 자세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자세보다는 축이 좀 더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거의 갈비뼈 갈라지는 부분, 우리가 명치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운동의 축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에서는 이 사진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몸에 둥글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자세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여기죠. 배꼽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배꼽 정도라고 되면, 배꼽을 탁 찍어서 우리 몸통 뒤로 연결하면 거의 요추 3번이에요. 그러면 이 자세의 경우에는, 가운데 사진의 자세의 경우에는 거의 요추 가운데 부분, 요추 3번 정도가 제일 메인으로 운동의 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물론 명치 쪽이나 이제 엉덩관절이죠. 이쪽 부분이 치골이 될 텐데, 명치나 엉덩관절도 각도를 약간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가장 메인이 되는 축, 가장 높게 올라온 신체 부분은 배꼽 정도가 될 거고, 그러면 요추를 사용하는 상체의 이 각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의 축을 보시는 거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운동의 축이 가장 높게 형성된 부분이 사실은 고관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명치를 열기도 했는데요. 왜 제가 고관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가운데 있는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면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가 한번 보이시나요? 뭐냐면 허리의 각도예요.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허리 각도가 좀 완만하죠. 여기는 어때요? 왼쪽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각도가 가파르게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의 사진은 허리를 상대적으로 덜 썼고요. 대신에 이 고관절을 축으로 해서 치골을 가장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 세 개의 사진 중에서는 그렇게 운동의 축을 사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만 뭐 명치라던가 허리를 아예 안 쓴 건 아니지만 최대한 약간
조금만 사용하고 운동의 메인 축은 고관절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의 자세별 운동의 축을 분석을 해보실 때는 제가 모범 답안에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드렸는데 실제로 운동의 축을 어떻게 보셔야 하는가 요거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보실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후구를 할 때 어떤 후구리든 다 동일합니다. 원리는. 네, 후구를 할 때 큰 후구리 되기 위해서는 사실 뭐 고관절을 사용하고 요추를 사용하고 흉추를 사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깨의 가동 범위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왼쪽과 오른쪽의 사진은 이 수련자 두 분은 거의 팔을 쫙 펴서 어깨가 거의 다 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몸 상태에서는 어깨를 사용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최대한으로 다 사용하신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서 약간 이렇게 되고 팔이 앞쪽으로 나가 있죠. 머리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 수련자의 경우에는 어깨를 좀 더 열어서 어깨의 가동 범위가 좀 더 어깨 아래쪽으로 오면 훨씬 더 몸을 깊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깨 유연성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지금 오른쪽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각도인데요. 어깨 아래 손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를 완성했을 때 어깨 가동 범위가 좋은 분들은 어깨 아래 손 정도가 위치하는 그런 정렬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가 정말 후굴의 가동 범위를 최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근데 물론 그 전에 하체라던가 상체에서도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해 주시고 마지막에 로컬한 부분을 쓰시는 게 좋은 건데, 그래서 요가 운동을 하시거나 수련을 하실 때 추천드리는 거는 유니버셜한 부분의 관절을 먼저 사용하시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좀 큰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절을 먼저 최대치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로컬한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로컬이라고 한다면 유니버셜한 관절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동 범위가 좀 작거나 아니면 관절 자체가 좀 작거나 약한 경우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구를 예를 들어 보자면 가장 크게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고관절이 될 거고, 그리고 요추, 흉추까지 다 쓰고 마지막에 어깨까지 사용하시면 정말 내 몸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후굴의 각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먼저 또 추가로 저희 가운데 있는 사진에 이 자세를 설명드릴 땐 아마 어깨 아래에 손이 오게끔 자세를 하셨다면 굉장히 각이 크게 나왔을 거고, 다만 제가 알기로 이 수련생의 몸 상태가 굉장히 유연한 친구예요. 몸도 잘 쓰고. 그래서 아마 인지가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손의 위치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좀 멀리 놓은 것 같고요. 유연성이 안 돼서 그런 친구는 아닌데, 만약에 어깨 아래에 손이 왔다면 조금 더 허리나 명치 쪽, 가슴 쪽에 무리가 좀 갔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각이 더 이렇게 가팔라지기 때문에 좀 더 이 후굴의 각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허리로 거의 메인 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호흡이 굉장히 짧고 빨라졌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고려해 보실 만할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손을 머리보다 멀리 뻗게 되면 손목의 각도가 굉장히 예각이 됩니다. 90도보다 작은 각도가 되는데요. 비교해 보시자면 여기 오른쪽 사진에서의 이 아랫팔과 손등까지의 각도는 거의 90도가 되고요. 근데 가운데 있는 사진의 각도를 보시면 아랫팔과 손등까지가 90도보다 각이 작죠. 예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쓰시려면 손목의 유연성이 상당히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손목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조금 어깨 아래로 손이 올 수 있도록 맞춰주셔야 이렇게 되는 90도가 되는 각도가 될 텐데, 이거 자체가 좀 어깨가 많이 유연해야 되고, 어깨가 유연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목도 좀 유연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목이 안 좋으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자세를 다르게 해서 이지 포즈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자세, 사진, 정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아사나 이런 온라인 과정 교육을 할 때도 이런 사진으로 다 수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으로만 사실 수업을 하면 조금 내 몸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수련자나 다른 회원님들의 몸을 분석해보는 경험치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숙제를 좀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나의 자세를 사진 촬영을 해보시고 만약에 나의 자세를 사진 촬영을 했을 때 이런 정렬이었다 라고 하면은 운동의 축을 바꾸는 여기에 도움이 되는 예비 아사나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 용어를. 그래서 예비 아사나를 통해서 몸에 필요한 근육을 뭐 좀 이완한다던가 아니면 강화한다던가 이런 수련을 통해서 비포 애프터로 사진을 찍어서 분석해 보실 수 있게 그게 매주 수업에 실제로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조금 온라인 강의지만 이게 정말 오프라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요.